안녕하세요. 건강생활 전도사 은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회의 도중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침으로 난처해진 적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목에 가래가 걸려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침에 목이 간질거려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날들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쉬운데요. 나만 이런 걸까?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천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겪고 계신 기침과 가래 문제를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7가지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생활 루틴과 천연 재료, 그리고 몸의 원리까지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침과 가래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1. 기침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기침은 단순한 감기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 미세먼지, 위산 역류, 흡연, 그리고 알레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특히 밤에 심한 기침은 누운 자세에서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마른 기침은 천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영민 씨는 건조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년 겨울마다 기침이 심해졌지만 책상 위에 미니 가습기를 두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만으로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침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이 가래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래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입니다. 즉,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방어수단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가래가 점성이 높거나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폐와 기관지 안에 노폐물이 그대로 남게 되어 2차 감염이나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래의 색깔만 잘 관찰해도 내 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데요. 투명한 가래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염을 의미합니다. 감기나 독감 초기 증상일 수 있죠. 노란색 또는 녹색 가래는 세균성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피가 섞인 가래는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래는 무조건 억지로 참거나 삼키기보다는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나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다음 내용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복식 호흡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3회 10분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가래가 많을 때 억지로 뱉으시나요? 따뜻한 물을 마시시나요? 3.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생활습관법입니다. 기침이나 가래는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침가래 완화 루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팀 흡입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코와 입 위에 덮고 그 따뜻한 수증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인데요. 하루에 5분씩 2회만 해줘도 기관지 점막이 촉촉해지고 가래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기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수건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간접적으로 증기만 쐬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점액이 끈적해지고 가래가 더 잘 붓게 되는데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을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오후 간식 시간, 취침 전 등 정해진 시간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차 마시기 루틴입니다. 생강차, 유자차, 도라지차는 모두 기관지를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표 허브차입니다. 특히 생강, 꿀, 레몬 조합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목 점막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기침과 가래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55세 여성 수경 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강차를 마신 뒤 겨울철 기침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4. 약 없이 가능한 천연재료 베스트 5 활용법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할 때 약 없이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집에 있을 수도 있는 천연 재료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히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묽게 하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라지는 기침과 가래 증상에 특효가 있어서 민간요법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죠. 생도라지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달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를 잘게 썰어 꿀과 함께 끓이면 맛도 부드럽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인데요.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기침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 꿀과 레몬을 더해 따뜻하게 마시면 맛과 효능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아주 풍부해서 목이 건조할 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즙은 어린이 기침 완화에도 많이 사용되죠. 생배를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고 도라지와 함께 끓인 배도라지청으로 드시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이자 강력한 면역 보강식품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특히 따뜻한 생강차나 도라지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기침 증상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은 1세 미만 유아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감초입니다. 감초는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재로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특화된 성분입니다. 특히 도라지나 배와 함께 감초를 소량 넣어 달이면 약간 달콤한 맛이 돌면서도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감초차로 간단히 우려 마시기만 해도 기관지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자주 만들어 먹는 도라지 배청 레시피도 간단히 소개해드려요. 생도라지 100g과 배 1개를 깨끗하게 닦아서 얇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도라지와 배를 넣고 물 500ml를 붓고 중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이 반쯤 졸아들면 불을 끄고 꿀 2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식힌 후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2-3회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천연 재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직접 도라지 배청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꿀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5.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를 살펴보세요. 기침이 밤에 유독 심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위산 역류인데요.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목과 기관지를 자극해 밤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보다는 등 뒤에 쿠션을 하나 더 받치거나 경사형 베개를 활용해 상체를 살짝 세워주는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후비루라고 불리는 콧물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자세는 코 뒤로 흐르는 점액이 목으로 넘어가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수면 중 기침이나 잦은 깨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자세의 변화가 숙면과 회복의 질을 높이는 핵심 루틴이 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기침을 부르는 음식과 피해야 할 식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기침과 가래를 단순히 외부 환경 탓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볼게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튀김이나 밀가루 음식처럼 기름지고 점성이 높은 음식,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목과 기관지를 자극해 기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음이나 따뜻한 스프, 또한 익힌 배, 모, 대추 등은 점액을 묽게 만들고 인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배즙은 목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아침 기침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오늘 드신 음식이 혹시 기침의 원인이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팁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배즙 1컵은 목 점막을 진정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기침할 때 피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7. 실내 공기 관리와 습도 조절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활 요소입니다. 바로 실내 공기와 적정 습도 관리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 기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기정화 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세베리아, 스투키,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면서 습도 유지에도 기여하는 효과적인 반려식물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하다면 약을 찾기 전에 지금 머무는 공간의 습도와 공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습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까지 알아본 7가지 기침 가래 완화법 어떠셨나요?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하셔도 분명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오늘 영상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